두 번째 작가가 두 번째 작가 조나라 작가고요. 제가 작업은 저기 있는 캔버스인가요? 지금 저기? 네, 캔버스. 캔버스에 실을 깬 바늘로 일일이 따가지고 인체, 그러니까 정사 장면이죠. 정사 장면이 나오게 하는 시리즈를 만들고 있는 작가인데요. 실제 면은 뒷면입니다. 그래서 뒷면을 보게 되면 좀 더 정교하게 남녀의 모습이 드러나요. 그럼 작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네. 괜찮아요. 실그림을 그리는 조나라입니다. 그리고 우리 갤러리에서는 전시를 작년에 이미 한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두 번째 전시하는 거고요. 네. 뭐 제가 보통 질의응답을 하는 걸 좋아하는데 왜냐면 제가 이야기를 사실 처음부터 끝까지 끌고 가는 게 솔직히 좀 낯설기도 한데 괜찮아요. 네, 제 작업을 설명을 하면 어쨌든 저의 관심사는 예를 들면 건물을 볼 때도 건물의 어떤 바깥의 외형보다는 만들어지는 그런 과정 혹은 사람을 볼 때도 단면이 아닌 그 사람의 역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저는 본질이라고 생각을 하고 뭐 대부분의 작가들이 마찬가지겠지만 그 보이는 거 이면이 아니고 보이는 거 너머에 함께 볼 수 있는 너머에 보이지 않는 것들로 우리가 작업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런 중간 과정들을 관심 있어 하고 사실 이 작업은 아노말리사라는 시리즈인데요. 제 작업의 카테고리는 세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이런 남녀 시리즈랑 이거 네, 풍경 풍경이에요 이게? 네, 어쨌든 풍경 네, 제목은 있지만 어쨌든 그런 맥락의 하나로 그다음에 이런 초상한 자화상 시리즈가 있거든요. 처음으로 저는 사실 처음 시작할 때도 같이 시작했어요. 요런 남녀 작업만 시작한 게 아니고 그렇죠. 맥락은 솔직히 비슷한데 시기마다 사실 갤러리에서 요청하는 거라든지 이런 게 조금은 집중돼서 하다 보니 요 작업이 그리고 사실 다른 작업보다 임팩트가 있다 보니 그쵸. 제가 야한 작업을 하는 작가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도 부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이거 너머에 같이 뭔가를 읽을 수 있는 작업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영화를 볼 때도 저는 그냥 되게 짧은 1시간 10분짜리 영화도 예를 들면은 남녀의 어떤 하룻밤에 되게 짧은 걸로 인해서 영화가 끝이 나요. 근데 사실은 그 작업 그거를 친구와 앉아서 밤새도록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영화가 되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평면으로 얼마나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만의 장치로 그런 본질적인 거와 그거 너머의 어떤 것들을 같이 얘기할 수 있는 작업을 그런 그림을 그리고 싶어 하는 사람 같아요. 그래서 저는 원래 전공은 동양화죠, 근데. 네, 맞아요. 아마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모든 것들이 하나가 아니고 복합적으로 작업이 나온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저는 동양화를 했고 왜 시를 썼니라고 물어보면 사실은 그거를 나중에 역으로 돌려보면 저는 또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섬유 사업하는 집안에서 자랐고 이 모든 것들이 사실 동양화 이런 게 합쳐져서 아마 그 색깔이 조금 묻어나는 것 같아요. 사람 또한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이제 저는 함축적으로 뭔가를 보여줬을 때 그 모든 것들을 넣을 수 있는 게 뭘까? 라고 했을 때 저는 그 살과 살이 꼬매지고 나다운 거를 알 수 있는 그런 20대에 시작한 작업은 이런 연애의 것 같았어요. 그래서 살과 살이 꼬매지고 그 뒷면에 그 보이지 않는 실의 레이어들 있잖아요. 이런 겹쳐지는 것들이 이런 두 사람의 시간성을 제가 담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것들을 그런 것들이 드러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네. 그러니까 뒷면을 하는 이유가 그 실체 근간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뒷면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저는 아니면, 이면은 아니에요. 네. 이면은 아니고 네. 그거의 단면을 우리가 본다고 하면 단면 너머에 함께 같이 그냥 레이어인 거죠. 그런 것들을 그게 뭐 예를 들면은
예를 들면은 섹슈얼한 것도 있고 저는 꾸며지는 행위가 자체가 그 남녀 성적인 거와 되게 유사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바늘이랑 이런 것들이 되게 상처를 봉합하는 느낌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삶에도 그런 게 행복, 불행 이 모든 것들이 아름다운 것처럼 연애에도 행복뿐만이 아니고 갈등, 건대 이 모든 것들이 되게 함축적으로 담을 수 있는 이미지라고 생각을 저 딴에는 한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그리고 지금까지 이어나가는 거는 사실은 작가가 그 생각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거를 어쨌든 양식적으로도 끝까지 연구해서 끌고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만의 어떤 독창성 있는 방법으로. 그 과정인 것 같아요, 지금은. 지금 이 작업이 한 50% 정도 되잖아요. 네, 맞아요. 이거 물어보려고 했는데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내가 이 얘기를 하는 걸 까먹었어요. 되게 고된 작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주제도 고되고 우리나라에서 관찰되기 참 힘든 주제니까. 그리고 제작 과정이 되게 고되죠. 왜냐면 저걸 오버로크 친다라 그러나 재봉틀로 하는 게 아니라 손으로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거의 제작 기간이 어떻게 됐죠? 사실 제작 기간은 좀 50%의 경우. 솔직히 여러분들 보시면 저쪽에 있는 게 50%입니다. 몇 개월이 걸리는데요. 이게 한 작업에 한 정확히는 말을 그치, 여러 개를 같이 하니까.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되게 그런 건 사람들이 되게 가볍게 보는데 그게 되게 그것도 좋거든요. 그 안에서 오면은 묵직함을 들고 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가벼움만 얘기하기에는 프로세스 자체가 가볍고 휘발성 있는 거를 선택했을 것 같은데 저는 그렇지 않거든요. 저가 하는 작가로서의 태도는 되게 노동 집약적이게 그 시간을 담으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하나의 그냥 작업을 보여주려는 의도에 맞는 그거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은 그냥 그래서 시간은 어느 정도 걸린다고 생각했을까요? 이 작업은 한 2, 3개월 걸리는 것 같아요. 한 작업으로 계산할 때? 네네네. 지금은 사실 저는 제가 하고 싶은 거는 막 몇 년씩 끌고 가고 싶어요. 이 형상이 이 뒷면이잖아요. 이 뒷면이 정말 끝까지 으그러뜨릴 정도의 근데 거기까지 사실 전시도 그래서 거기까지 못 끌고 가는 거지 제가 계속 갖고 있으면은 계속 하고 싶어하는 끝까지 지칠 때까지 하고 싶어요. 네. 그래서 그 묵직함이 형상이 아니고 그 물성에서 오게끔 한 번은 느끼게 하고 싶어요. 아까 구현하기 힘든 주제를 다룬다 우리나라에서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또 던지는 질문이고 할 답이 있어요. 왜냐면 작업이 전시 중간에 철수되거나 아니면 제재를 받은 적이 2번 이상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최근에는 그 온라인 상영의 일이긴 하죠. 그런 일 워낙에 흔하니까 핀터레스트 계정이 성인 콘텐츠를 분류돼서 정지가 되게 됐다고 네. 그저께 들었는데요. 그 얘기를 하나씩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네. 신세계백화점 부산점부터 아까 입주 작가로 있었던 곳이랑 네. 핀터레스트 사례까지. 네. 부산에 제가 내려가서 서울에 있다 부산에 내려가서 이제 그 신세계백화점에서 먼저 이렇게 요청이 오셔가지고 제가 먼저 부산 혹시나 물어봤어요. 거의 괜찮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전시 중간에 제가 그 다음 전시가 있어서 그게 철수가 되자마자 제 거 먼저 받아야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제 거 먼저 받고 바로 다른데 제가 전시를 해야 되니까 사정이 있다고 말씀드렸더니 오케이를 하셨는데 며칠 뒤에 아는 작가를 통해서 제 그림이 철수가 됐다는 거를 듣고 제가 너무 놀랐는 거예요. 작가한테 알려주지 않았구나. 저는 사실 내려질 수 있다라는 거는 어떤 중간 사람의 책임은 아니니까 근데 그 행동이 저는 조금 불쾌한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그거를 이제 위에서 이제 연락을 받고 철수가 됐는데 그러면 제가 중간에 물어봤어요. 제 그림은 어디 있죠? 그랬더니 전시가 잘 되고 있다는 그 답을 받았는데 네, 그래서 제가 솔직히 얘기했죠. 이게 작가를 통해서 이렇게 됐다 들었다고 말씀드리니까 오신 거예요. 죄송하다고. 그래서 그 사정은 이해하지만 선생님의 태도가 저를 너무 하찮게 만든다고 다음에는 그러시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그리고 철수된 그림은 먼저 보내달라고 하고 끝이 그냥 좋게 그냥 넘어갔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입주 작가로 있을 때도 사실 입주 작가를 한 거면 사실 이런 작업을 하는 작가인 줄 알고 뽑았잖아요. 그치. 예. 포트폴리오를 보고 오신 분 같은데. 네. 당연히 이제 전시를 했는데 이제 그림을 좀 내려달라고 하셨고 위에 분이 그래서 이제 제가 내리기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 다른 이미지로 음. 이제 풍경 작업으로 이렇게 얼굴만 내놓고 가렸어요. 가리고 이제 그 제목을 원래는 다른 제목이 있었는데 거기 이제 사하구라는 그 부산 작가님들 알 거예요. 사하구라는 이제 그런 곳에 됐는데 제가 뒤에를 림자를 붙여서 사하구리다고 사하구림으로 이제 바깥에 이제 전시를 하고 이제 이번에 이제 핀터레스트는 다들 아실 거예요. 그냥 유명한 이제 이미지 그런 곳인데 정지가 그저께 됐어요. 그래서 저는 왠지 해킹 당했나 하고 봤더니 메일이 왔는데 성인 컨텐츠로 제가 차단이 되어가지고 제가 메시지로 이제 기사를 보내줘서 저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미술 작가다 그랬는데도 반려가 된 거예요. 아직까지 반려된 상태로 있습니다. 참고로 이건 작가 입으로 말한 건 아니라 그냥 제가 짐작을 해서 말씀드린 건데 얘기를 들었나? 왜냐면 아까 레지던시 입주할 때 심사를 통해서 뽑았는데 작품이 어떤 건지 알고 뽑았는데 작업이 전시 중에 제재가 됐다 그랬잖아요. 근데 보통 레지던시가 서울이건 지방이건 관에서 합니다. 무슨 구 아니면 무슨 어떤 시립에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전문가가 아니고 위에 앞에 행정하시는 분들이 보고 이게 불편할 수 있다라고 지적을 하게 되면 관계자들이 그걸 갖다 치우는 일이 있는데 서울보다는 지방이 그게 더 그런 제재가 또 좀 더 손쉽게 일어나고 근데 이게 뭐 서울 지방의 편차가 저는 아주 크다고 생각하진 않고요. 우리나라에서 어떤 제재가 들어오는 것은 어떤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 민원이 들어가게 되면 그게 불편해지기 때문에 일단 그러니까 내려놓고 일단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죠. 예. 그래서 아무튼 우리나라의 중요한 표현의 문제에 있어서 화두하고 연관된 작업을 지금 계속 하고 있다는 설명을 좀 드리고 이제 마무리 좀 할까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근데 그렇게 읽혀지는 것 또한 제가 뭐 그렇게 읽혀지는 것 너머에 좀 더 넓게 해석할 수 있는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전 앞으로 보완해서 작업을 계속 하려고 한다고요? 네, 합니다. 어떻게 보완하려고요? 이제 그냥 지어내면 알겠는데. 아니요. 아니, 예를 있어요? 들면은 보완책이 있어요? 네, 이제는 그러니까 뭐 제가 사실 처음 초반의 작업들은 네. 이런 남녀의 정사 부분을 하려고 하다 보니 제가 그런 자료 수집을 좀 그 영상으로 많이 좀 했어요. 근데 어쩔 수 없이 그 맥락에서 오는 그 제가 아무리 좋은 걸 하더라도 한계가 있어서 지금은 또 그 영화나 이런 되게 그 서사가 있는 네. 작업들로 또 이끌어내서 지금은 마지막 작업들이 혹시 있을 텐데 조금 그런 것들을 어떻게 조금 이게 영화예요? 네, 영화의 한 근데 장면. 그래도 정사한 씬이네요. 어쨌든. 네, 그냥 조금 더 순화된 거구나. 네, 네. 참 그 이미지가 이게 물어본다고 적어놓고 까먹었네. 그 정사 씬이나 이런 거는 인터넷에서 어떤 이미지를 찾아가지고 쓰는 거겠죠? 네, 그 그쵸? 모든 네. 것들이 그래서 아마도 그렇게 좀 더 그 모든 것들이 어쨌든 회화에서는 예민하게 어떻게든 읽힌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 저도 좀 더 조심스럽고 좀 더 적합한 것들을 좀 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네. 예, 작가 세계에 대해서 충분히 대화 나눈 것 같은데요. 전 중간중간에 계속 질문 던졌고요. 혹시 청중 중에 질문 있으신 분 있으세요? 저 남녀 시리즈 말고 다른 시리즈를 조금 아까 보여주시고 이런 거 우리 전시에서 했던 것도 이런 네. 것도 있었죠? 네. 예. 이 모든 것들이 저는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도 그렇고 그 자화상도 그렇고 그냥 이것 또한 기억의 장면들이 한쪽 면은 명확한데 그 뒷면에 얽히고 설키고 하는 시간성 그다음에 사람도 단면만 보이지만 그 사람의 인생 역사를 넣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그런 맥락에서 같아요. 시간성, 레이어, 네, 타임, 네. 차 이런 것들이 네. 중요한 키워드가 네. 그래서 앞으로의 조금 고민은 그런 이미지들이 오히려 그 해석하는데 한정을 너무 틀을 제가 만들고 있지 않냐라는 생각을 좀 더 드는 것 같은 거라. 충분히 주죠. 네. 왜냐면 임팩트가 워낙에 강한 이미지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 오해는 전 큰 문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사실. 네. 그러니까 작가의 의도가
100% 전달되지 않은 작업이 나쁜 작업은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반대로 해석하게 만들었다. 이건 좀 곤란하죠. 근데 네. 이건 그건 아니고 작가가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은연중에 그 아주 눈을 끄는 이미지를 쓴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약간 그 누명은 아니고 약간 그런 생각을 갖게 만드는 게 네. 크게 본인 커리어에도 문제가 되지는 않을 거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예, 그러면 저 없으면 질문 예, 좋아요. 예. 아니, 그 캔버스에 실 작업하는 작가들이 많잖아요. 많지는 않고 있어요. 세계적으로 예. 이제 얼마 전에 선생님하고 같이 전시했던 마씨가 그러거든요. 아, 네. 영화에서. 국내 말고 이제 네. 해외도 예. 꽤 다양하고 또 특히 이제 초상 같은 경우는 실 작업하는 많이 봤는데 네. 작가님 같은 경우는 다른 실 작업 작가들하고 변별성? 본인만의 독창성. 네. 저는 그거를 그냥 아니 미안. 큰 차이가 있죠. 뒷면을 네, 보여주니까 예. 일단 그게 가장 큰 차이고. 그게 그 저의 어떤 작업의 중요한 요소라고. 그죠. 그러니까 물감으로 사실 그러면 물감을 쓰는 작가들이 뭐가 다르냐는 질문과 똑같은데 저는 실이라는 재료를 쓰지만 그 뒷면에 실은 흔적을 계속 남기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 뒷면의 흔적이 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뒷면을 전시하는 작가는 없죠. 테피스트리 작가들도 다 그러니까 자기가 정교하게 만드는 혹은 허술하게 만드는 앞면을 보여주지 뒷면을 보여주는 경우는 없죠. 근데 네. 지금 이 작가 같은 경우는 임팩트가 워낙 세니까 뒷면을 보여줘도 이게 뭐라는 걸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 그건 꽤 큰 차이 같은데요. 네, 그래서 왜 네. 실 매듭을 짓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저희한테는 보여지지 사실 양면을 제가 전시를 하면 관객들이 원래 보통 앞면에 서서 감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저는 어떤 우리의 어떤 여러 가지 관념, 고정관념에서 그 앞에서 감상하고 있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작가로서는 그런 보이지 않는 면을 끌어서 왜 이 작가는 이런 면을 하는 면이 아닌 뒷면을 했을까? 뭔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 그럼 이 얽히고 설키고에 대해서 의미가 뭘까? 이런 것들을 같이 하는 그래서 뒷면인 거죠. 결국 독창성이라고 하면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러면은 그 두개 앞면과 뒷면이 같이 있는 거를 네. 하나의 작품으로 생각하시는지 아니면은 그 둘 중에 네. 그냥 하나만 선택할 뭔가 앞면과 뒷면이라고는 조각 같은 개념도 들어가는 거고 뒷면만 만약에 한다고 하면 네. 표화가 앞면만 있기 때문에 네네네. 앞에서만 상상할 수가 있잖아요. 네네네. 예전에는 저 지금 작업 한 8년 전 작업인데 그건 뒷면만 제가 보여줬었어요. 몇 작업들은 앞뒷면을 같이 보여주고 근데 나중에 뒤에 보니까 그 앞면이 있어야 뒷면이 있는 거고 뒷면이 있어야 앞면이 있는 거더라고. 아니면 이게 그냥 기법에 불과할 뿐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제는 같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 사진으로 치면 네. 예를 들어서 흑백 반전이나 칼라 반전하는 거는 뭐가 다르죠? 네. 저는 그건 좀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일단 선생님 그리고 흑백 사진은 컬러 사진인 건 네거티브를 보여주는 작업이 일단 많지는 않죠. 그렇지 않습니까? 보통 사진 작가들이 다 포지티브를 보여주지 네거티브를 보여주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 사진 같은 거 이게 너무 섬세하게 돼버리는데 사진 같은 경우 그러니까 포지티브건 네거티브건 윤곽이랑 이게 거의 똑같은데 이거는 엉킨 실뭉치가 흘러내리기 때문에 정면의 모습이 정면의 모습의 정교한 재현이 회방받기 때문에 다르다고 생각되는데요. 저긴 같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아무튼 좀 더 추가적인 그 대화는 끝난 다음에 리셉션이 있으니까 그때 나누기로 하고요. 시간을 좀 초과해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